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건데요. 치열한 경쟁 속 쉼없이 일했던 세대.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소득 빈곤율은 39.7%, OECD 국가들 평균의 약 2.7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이유는 빈약한 공적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부분적으로 시행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건 1999년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아직 3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서구 나라들은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서 받는 분도 절반밖에 안 되고 금액도 작아요. 그래서 전체 노인 중에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30%밖에 안 됩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9만 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4만 원에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산무노인들, 돈 없고 일자리 없고 갈 곳 없는 파산 노인들은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노인들은 한결같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로 생긴 빚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은퇴 후 일을 못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결국 파산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노인들은 상황이 나을까? 소위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일자리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추경 60분에서 이제 유튜브로 올라온 그 클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노인 빈곤 얘기를 저는 최근이 아니라 뭐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죠. 뭐 초저출산 사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노인 빈곤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 노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사회 서비스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수요를 쫓아가기는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수요가 공급이랑 맞으면 어쨌든 그 목적에 맞는 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는 맞고 공급이 낮으면 당연히 목적과 맞지 않고 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태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적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어쨌든 이제 목적 이상의 뭐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사회 서비스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단편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없고 일자리 없고 갈 곳 없는 이제 산무 노인의 증가라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셨는데, 저는 이에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디어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뭐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제 돈 없고 일자리 없고 갈 곳 없는 산무노인, 저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돈 없고 이제 일자리 없고 갈 곳 없는, 저는 이 세 가지가 진짜 이 노년에 있어서 진짜 가장 힘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당연히 지금 당장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도 한 50% 봐주시고, 아,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다, 한 50%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우리의 영상이 저의 생각과 이런 그 채널의 정체성이, 저는 더 가치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거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 노인, 요양이죠. 요양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또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릴 거긴 한데, 저는 이제 그땐 뭐 아이디어가 더 뭔가 빌드업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어쨌든 그 독립적이고 초개인화 사회라고 생각해요. 초개인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노인 요양, 이거 전제할게요. 왜냐면 이거 전제를 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요. 보호사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이 부족한 거죠. 왜냐면 요양보호사 자체가, 저도 요양보호사를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더 이렇게 뭔가 힘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고, 특히 뭐 지방이나 섬, 섬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이 요양보호사가 아예 없어요. 요양보호사도 없고 젊은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뭐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제 클라이언트죠. 이제 노인분께서 신청을 해도 막 1년, 2년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집이, 저는 집 구조부터 바꿔야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을 뭐 새로 지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규제들도 풀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우리가 이렇게 해 그리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저는 이런 모양으로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시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게 최근에 든 생각이긴 한데, 이제 우리는 사실 집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마다 필요한 규격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1인 가구가 좀 필요한 그런 그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집 규격이.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가 그 약간 그 커뮤니티 센터? 약간 커뮤니티 센터고, 그러니까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그 옆에 이 집들이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좀 더 세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의 집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젊은 청년, 청년의 집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어떤 위기가 있냐면, 사실 월세 내면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있어요. 전 너무 그게 우리나라의 조금 안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좀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이 살 집이, 그러니까 내가 일이 너무 힘들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내 몸져 누울 정말 내 다리 뻗고 잘 만한 집이 하나 없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제 노인인 거죠. 이제 노인 집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가구예요, 가구. 이게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집이고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뭐 어쨌든 뭐 노인들도 물론 노인들이 다 막 6시에 자고 7시에 자는 거 아니거든요. 노인분들도 막 TV 보고 이러다 보면 또 막 8시, 9시에도 주무세요. 근데 어쨌든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되고 노인은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의 개념은 막 한 집에 뭐 방을 하나 두고 같이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집을 가까이 두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남는 공간이 있죠. 이 남는 공간은 이제 그 노인이나 이제 청년이 이제 그 어쨌든 뭐 농사를 하든 어쨌든 뭐 농작물을 키우든 아니면 뭐 이 토지를 통해서 뭐 아니면 어떻게 임대를 하든 뭐 임대를 해서 여기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저는 이런 자율성을 여기다가 규제를 풀어주고 또 여기서 만약에 젊은 청년이 여기서 자신이 무슨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이게 그 매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노인도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이랑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청년은 이제 그거죠. 직장을 다녀요. 직장 다녀도 이 여기 공간을 유하게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될 거고, 그거를 노인이랑 청년이랑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다 집세도 내야겠죠? 그러니까 집이 그냥 내가 살아가야 할 생활비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게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사실 뭐 급하게 응급실도 가야 되고 조금 뭐 불편한 뭐라 해야지?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청년이 뭐 24시간 막 대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노인이 병원을 가야 된대. 그러면 이제 뭐 토요일 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 추가 수입도 하면서 이제 미래의 일자리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커뮤니티 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종이접기 강사예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여기 안에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랑방 역할도 되고요. 아니면 뭐 교육센터 역할도 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역할도 하고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아니면 뭐
이런 뭐 테이블 몇 개 놔두고 뭐 누가 생일이래 그럼 뭐 생일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융합할 수 있는 저는 커뮤니티 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이런 가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고독사 있잖아요. 고독사가 노인에게만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들도 많이 일어나요. 청년들도 많이 혼자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쨌든 좀 융화되고 살아가고 서로의 위기를 봐줄 수 있는 저는 이런 환경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들어서는 되게 필요 없고 어쨌든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사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카페를 운영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에서 뭐 카페를 운영해요. 그러면 뭐 컨테이너 같은 거나 뭐 아니면 그 커피차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 놓고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요양보호사를 저는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요양보호사 양성한 이 젊은이들을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이제 그 요양 공백이죠. 요양 공백을 채우고 이게 미래 일자리 와도 연관이 된다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실 우리 인간은 사실 모여서 사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였잖아요. 이제 초개인화 사회가 되면서 어쨌든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어쨌든 인간과의 뭐 교류 아니면 뭐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숨고르기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집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주거사다리가 당연히 뭐 전세에서 뭐 매매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사다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인간과의 교류, 그리고 어쨌든 안전, 그리고 이건 지역의 활성화, 지역이 어쨌든 요양 공백을 메꿔주는 활성화,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거. 저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이런 사업 모델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것들이 규제가 필요하겠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처 세대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5, 60대, 70대, 5, 6, 70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적연금이나 이런 걸로 생활하기에는 사실 한없이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자꾸 해보지 않은 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젝트 7 시니어 작가 데뷔 이 프로젝트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계속 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아니면 넷플릭스 본다던가 뭐 이런 디즈니 플러스를 본다던가 어쨌든 여기 안에서 즐기는 모든 컨텐츠는 사실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놓는 사람과 그냥 난 계속 뭐 그 사실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질이 높거나 양이 많진 않아요. 다 둘 다 질도 낮고 양도 적어요. 근데 이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막 수도 없는 시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노인들 진짜 많고 아직 그 제가 얘기했죠. 수요, 공급.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아요. 근데 일자리는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 이런 시도해보지 않은 걸 해가면서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해왔던 게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자격증도 따고 막 하시는데 사실 그 노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뭐 프리랜서라든가 이렇게 아예 나의 뭐 컨텐츠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거로 강의를 나간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거를 해왔던 분이 이제 이야기를 써서 작가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작가 데이 프로젝트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고 이제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이제는 직업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반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조금 해보지 않은 거를 해보면서 이제 기존의 것들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기존의 거 도전 안 하고 이제 뭐 이 프로젝트만 참여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우리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시대는 발전을 하고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면 어쨌든 저는 이 빈곤이라는 게 되게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시도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노인 빈곤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좀 다양한 문제들이죠. 그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저는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 항상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스케치를 해놓거나 이렇게 메모해 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인사이트를 얻었거나 뭔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